명사절의 종속접속사라고 돼 있는데 이제 종속접속사란 개념은 전체 문장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전체 문장이 있으면 이게 속해 있는 것이죠. 전체 문장이 있으면 괄호가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 괄호를. 그죠? 나는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 who라고 해서 뒤에 설명하는 것이고 좀 어렵게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우리는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유라는 단어가 because가 되면 이유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말은 원인을 나타내는 말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종속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접속사는 혼자 움직일 수 없고 다른 문장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를테면 I know를 빼뜨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I need someone도 빠뜨리면 안 되겠고 We didn't swim도 빼뜨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이 주된 문장이고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하거나 속해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종속 접속사 또는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어주는 말을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A번에 있는 that, B번에 있는 who 같은 관계대명사, C번에 있는 because 같은 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종속절의 개념을 뭐라고 적냐면 문장 안에 속해 있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장 안에 속해 있는 문장일 때 이런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런 문장 안에 문장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이어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걸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저번에는 뭘 배웠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대등하다고 해서 등이 접속사라고 불렀다면 그러면 얘하고 얘는 거의 대등하다고 보면 이때는 이렇게 속하는 것이니까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사들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명사 자리에 오는 주어동사 덩어리입니다. 그럼 명사들이 어디일 것 같아요? 명사에 있어요. 동사 앞, 동사 뒤, 전치사 뒤. 전치사 뒤죠. 그럼 이 네모 자리가 명사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조동사가 들어오거나 조동사가 들어오면 뭐를 써서 접속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리를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동그라미 접속사들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선생님들이 부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텐데 자 1번하고 2번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 어제 해보니까 설명이 약간 좀 지지부진해서 한꺼번에 풀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적냐면 명사절은 명사 자리에 오는 조동사 덩어리죠. 네, 명사리 어디라고? 동사 앞에 주어자리,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세 번째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되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조동사가 들어오면 접사를 끼우고 조동사가 들어오면 역시 접사를 끼우고 조동사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접사를 끼워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조자리에 접사 주어동사가 들어오면 되겠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hat he is honest is true라고 적어서 그 사람이 뭐하다는 사실은 정직하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런 말이잖아. 됐습니까?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가짜도로 써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주어 자리가 기니까. 주어 자리에 오는 접속사 주동사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 뒤죠. 그럼 이제는 뭘 써도 되고, 나는 믿습니다. 뭐를 믿어?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다는 사실. 네, 됐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 이렇게 오는 경우지. 또는 사실은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럼 A번 같은 경우는 목적어라고 보고 B번 같은 경우는 뭐 보호 자리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 문제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앞에 명사를 쓰고 뒤에 대조 동사를 써서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개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the fact that he is honest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하다는 사실은, 정직하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개념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대조 동사 이렇게 써가지고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나타낼 때는 조금 어렵게 선생님들이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주동사 연결하는 접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 명사 자리에 오는 접사 역할을 할 때 크게 대시 많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뜻이 없으니까 그냥 찍 긋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를테면 주어 자리에 뭐가 왔어? 대조 동사가 왔죠. 네, 그러면 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뭐다? 위안이 됩니다.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짜조를 써서 뒤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가 왔으니까 대수로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네. Did you know that Fred and Nicole used to go out? 둘이 옛날에 사귀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이런 말인데 목적어 자리에 오는 조동사를 이끄는 대수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인데 이때 대성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를 쳐서 앞에 개념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 다음에 that이가 나오면 뭐뭐라는 개념, 뭐뭐라는 생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that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회드하고 if를 하겠습니다. 회드하고 if는 뜻이 뭐라고?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인데, 회드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if는 뜻이 뭐도 있고 이란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 두 개 있잖아. 그럼 회드는 어디가에 갖다 써도 뜻이 똑같겠죠. 왜?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if는 자리가 바뀌면 뜻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뜻일 때는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올 때만입니다. 이때만, 즉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다른 자리는 올 수가 없어요. 라고 외우면 틀림없어. 즉 동사 앞에 주어 자리,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호 자리, 역시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호 자리인데, 그죠? 언제만 if를 쓸 수 있다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서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if가 문장 중간에 올 때만 뭐뭐인지 아닌지고 나머지는 못 쓴다는 얘기죠. 뭐뭐인지 아닌지로는. 이를테면 또 뭐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도 헤드를 쓸 수 있지 if를 못 쓴다고 외우지 말고 if는 말 그대로 문장 중간에 올 때만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2번 whether he will certain 그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 F번 question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직업을 맡을지 안 맡을지. G번의 원더는 무슨 말이고 나는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다? 그 사람이 수트 즉 양복을 입을지 안 입을지. 인데 이때는 동사 뒤니까 whether나 if가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에 아규먼트 논쟁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논쟁이냐면 헌팅 즉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금지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논쟁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다음은 whether만 되지 if는 되지 않습니다. if가 말 그대로 문장 중간에 올 때 제약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간접문이 너무 중요한데 간접문이 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의문문이 뭐가 의문문이야? 물음표 찍은 거요. 네, 의문문은 동사가 앞에 오는 걸 보고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의문사를 이따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넌 누구냐? Who are you? 이 말은 좀 짧고 반말 말투야. 너 누구냐? 이 말이야. 도둑이냐? 이 말이야.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겠죠? 네.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면 What's your name? 약간 돌려서 혹시 당신이 누구신지 저한테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약간 말을 돌려서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더 나쁘겠죠. 네. 너 누구냐 하는 것보다 당신 누구신지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 감사드리게 이렇게 말하면 좀 괜찮을 거 아니야.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하고 좀 달라서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의문사 조동사의 순서로 원래 바뀌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의문사 조동사로 쓰니까 Can you tell me who are you가 아니고 who you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간접 의문을 써볼게요. 1번 어수는 의문사 다음에 조동사가 됩니다. 의문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물어보는 말을 써주면 돼요. 뭐? whether나 if를 쓰고 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봅시다. 너 누구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너 누구냐 하지 말고 너 도둑이지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도둑이라면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겠지만 도둑한테 정중하게 말하려면 그런 말은 네, 그런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나타내면 도둑한테 정중하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이때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억지로 뭘 쓰고 뭐뭐인지 아닌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동사 어순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네. 바보게. 자, 의문사가 있는 간접문의 형태는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쓰고 의문사가 어디 있어? 왜 표시해 있어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은 whether나 if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어순으로 쓰시면 돼요. 됐냐? 자, 보자. 원래 이 말이죠. Do you know what is she doing? 알고 있냐?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쓴다고? 의문사 다음에 조동사 순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 B번 Tell me who hit you 라고 했는데 이때는 의문사하고 주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게 돼요.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who하고 what. 그때는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하고 D번 이따가 하고 쪽으로 와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문 I asked him 뭐라고 물어봤어? 너는 배고프니라고 물어봤는데 이때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억지로 뭘 쓰고 if나 whether를 쓴 다음에 조동사를 바꿔치기 하면은 간접문의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이 문장을 볼게요. Do you think 생각하니 뭘 생각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뭐 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 Do you think 다음에 뭘 쓴다고? What? 의문사 쓰고 조동사 쓴다 그랬죠. 의문사가 하시니까 what을 쓰고 주어를 쓰는데 주어는 뭐가 주어니까? they가 주어고 동사는 will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문제는 없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걔네들이 다음에 뭐 할 거라고 생각해? 네. 라고 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요? Yes, No 라고 대답하겠죠. 숨겨져 있는 말은 뭐냐면 걔네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니? 네,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답이 뭐라고 생각하니? 네, 생각합니다. 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되겠죠. 예, 듣는 사람이 되게 빡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yes나 no로 답을 하면 안 돼요. 네. 옆에 나와 있다시피 yes나 no로 답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의문사를 억지로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적냐면 여기는 뭐라고 적어?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Do you think 다음에 의문사 조동사를 쓰게 되면 yes나 no로 답을 하기 때문에 yes나 no로 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문사를 억지로 앞으로 끼워두는 겁니다. 왜? 생각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의문사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뭐 할 거니? 몇 번이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이게 중요한 거지.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냐는 건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쓰는 것이고 생각하니 대표적인 단어 do you think를 썼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believe나 guess나 suppose나 imagine까지 써놓으면 됩니다. imagine이 없으니까 이 5개의 동사가 나오면 억지로 의문사를 앞으로 써서 yes나 no로 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됐어?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5분만 자세히 평합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